수술 날짜를 잡기 위해 병원에 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춤추고 찬양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겼는데 지난번에 수술이 취소되는 바람에 예약도 못 잡았어요. 지난해 9월 박종현 단장은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장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완전히 쫄리거나 저희가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양쪽 콩팥이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10cm 이상이 돼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한 8.5cm. 박종현 씨는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계시고 다행히도 그 어머님께서 기증 의사가 있으셔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신장 이식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현 씨처럼 소변을 잘 만들지 못하는 분들은 드시는 물의 양이 전부 다 몸무게로 가요.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하셔갖고 잘 제한하시고 무리한 활동하지 않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 춤추고 이런 활동하시기에. 어머니에게 신장을 받기로 했지만 성한 곳 없는 어머니의 건강이 늘 걱정. 어머니와 떨어져 지낸 지 14년입니다.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어머니 곁에 머물 수가 없었는데요. 그는 찬양 댄스 드림 미션 팀의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단원들 앞에선 어떤 두려움도 내색할 수 없는 자리. 그가 서 있는 리더의 자리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틀린 동작 하나하나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만약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역지에선 그의 춤이 곧 예배, 허투루 준비할 수 없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몸이 바로 반응하는데요. 역시 물이었습니다. 그가 만성 신부전증을 앓게 된 이후부터 단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연습이 몸에 무리가 되는 건 아닌지 지켜보는 단원들 마음이 어렵습니다. 단원들 앞에서 쓰러진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연습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간 탓인지 혈압이 180을 훌쩍 넘었습니다. 놀랐을 단원들 걱정에 괜히 미안한 마음이 몰려오는데요. 영혼을 상대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내가 그냥 무대에 가서 1시간을 퍼포먼스를 하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그들에게 맛보여 주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 방법인 것 같아요. 드림 미션 팀은 춤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의 모임으로 시작됐습니다. 한때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원들 한 명 한 명을 돌보셨습니다. 춤이라곤 전혀 출 줄 몰랐던 박종현 형제. 그가 팀의 리더에 선 것은 예배를 향한 마음 그 하나였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드림 미션 팀은 모임의 처음과 끝을 늘 기도로 함께합니다. 주의 권능을 더하지 사례비 않으시면 없이 자신의 시간을 이곳에 저희의 내어놓고 영광 것을 예배를 고백합니다. 위해 오직 연습 성령께서 또 저에게 연습하는 임하실 때 형제자매들. 사마리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꺼지지 말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있는 한 박종현 단장은 아파도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앞으로 오게 되면 얘가 이동할 때 중간에 부딪히잖아. 아니 근데 이쪽 사람이 여기 앞으로 가니까 상관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봐봐. 여기 이동해봐. 시작. 네. 이렇게 내가 막잖아. 그 얘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 뒤로 가야지. 이 사람이 앞에서 내가 뒤에 가겠다. 팀의 지난 14년이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삶을 드리고 있다 자체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좀 아프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동역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네, 그런데도 되게 많이 수고하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쉽지는 않고. 네. 알아주는 이 없고 찾는 이 없어도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지금의 찬양과 몸짓을 보고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것이 팀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건강했을 때나 건강하지 않으나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저는 최선을 다하는 예배, 그게 제 예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DMT라는 이름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팀을 알고 찾아주는 곳이 있다는 것도 박종현 단장이 힘을 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어디든 예배드릴 수 있는 무대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도착한 곳엔 박종현 형제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기 위해 살고 있는 평택에서 이곳 청주까지 달려온 것인데요. 아들을 보자마자 울컥 눈물을 보이고 마는 어머니. 한참 만에 다시 보는 얼굴입니다. 어머니는 2달 전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걸음도 쉽지 않은 몸으로 어머니는 과수원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프지만 않으면 돼. 응? 이거보다 더 아플 수는 없겠지. 응. 그치? 괜찮아요. 고생하셨어요. 어머니의 신장을 받게 되는 것이 아직도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에게 더한 것도 줄 수 있습니다. 아들이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성인이 됐는데도 한 번도 거역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더 애처롭고 안타깝고 오늘 처음으로 아프고 난 다음에 사역하는 모습을 처음 뵀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오늘 아들의 사역 모습을 직접 봅니다. 고장난 신장 탓에 물 한 모금 쉽게 마실 수 없는 몸으로 땀을 흘리며 찬양하고 춤추는 박종현 단장. 오늘은 어머니 앞이라 더욱 힘을 내어 봅니다. 곧 손발이 퉁퉁 붓는 느낌이 박종현 형제의 온몸을 순식간에 덮어버립니다. 영혼을 상대하는 일이라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던 아들. 아픈 내 자식이 힘들게 고생하는 건 아닌지 어머니는 그저 걱정뿐입니다. 하지만 박종현 형제는 어머니의 아들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아들. 이 길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모래를 삼킨 것처럼 목이 타고 숨이 가빠오는데요. 밤이면 그 고통은 더욱 심해집니다. 신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해 빈혈 수치도 일반인의 10배, 피로회복이 잘 되질 않습니다. 신장의 10%만이 재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벽 3, 4시면 늘 고통 속에 눈을 뜨고 맙니다. 기침은 계속 하다가 한 3, 40분은 그렇게 깨있나? 물은 좀 드셨어요? 일어나셔서? 아니요, 그냥 안 먹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투석을 받는 곳. 가장 먼저 할 일은 체중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건체중이라고 해서 건강한 체중이 있는데 65kg이에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제 몸에 배출이 안 되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면 몸무게를 재고 그리고 또 퇴원할 때도 또 하루에 2번씩 재는 거예요. 계속되는 투석으로 가슴에 관을 꽂아두었습니다. 춤을 추면서 땀을 흘리는 양이 많아 관을 통해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투석을 받은 후론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었고 들어오는 피가 좀 적으니까 아무래도 빈혈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야 되나? 사실 눈에 힘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사실 언제까지 춤을 출 수 있겠어요. 육체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어린아이고 싶어요. 청년 박중현으로 남고 싶어요. 그렇게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DMT인 것 같아요.